네, 시작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든교육의 원장 신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어리고 예쁘죠? 저희 학원에 그 역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서 제가 이 설명회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교육의 기준을 높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자신감 있게 과천에 저희가 오면서 바뀐 것들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면서 많이 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원 자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우선 시간표를 좀 드릴게요. 시간표를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원을 오픈했던 거는 20년 12월이고요. 이제 한 5년 됐죠. 5년 됐는데 처음에 오픈할 때는 코로나가 되게 심했던 시간이었어요. 코로나가 되게 심해서 여기에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오셨던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들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요거를 언제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었냐면, 그때 그 대치동 전체 학원 선생님들 코로나 전수조사가 있었어요. 전수조사가 있으면서 코로나를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고 정말 방에 저랑 저 카메라만 있어서 계속 이제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는데, 밥도 이제 교실과 그 교무실에서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지하 주차장에 자기 차에서 삼각김밥을 먹고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때도 방송 송출이 처음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한 층에서 하나의 와이파이로 각자 내 거를 가장 좋은 영상의 그 화질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풀 HD로, 그래서 한 층에 막 다원교육이나 명인 이런 곳에서 한 층에 10명의 선생님들이 동시에 HD를 송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이제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기는 했는데, 학원 인프라가 그 동영상을 10명이 전체를 거의 뭐 100명 넘는 뭐 200명의 학생들에게 동시 송출하는 거는 와이파이의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막 증설하기에도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 되겠다. 우리 진짜 빵빵하게 우리 애들한테 좋은 영상 보여주고 싶은데 해서 이제 세종의 선생님들이 먼저 모여서 여기 5층에 그 강의실 3개짜리를 차려서 저희의 와이파이로, 저희는 그 학원 안 가고 그냥 여기에서 저희가 HD로 와이파이 빵빵한 거 해서 3명이 송출할게요 하면서 저희 연구실처럼 시작했던 장소예요. 그러면서 여기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외롭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하면서,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해보자. 어차피 대치 수업도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어질지 모르겠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루는 다원 갔다가 하루는 이강 갔다가 너무 되게 외로운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학원을 차리자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생을 받은 게 20년 12월. 그때 저희가 2명 받았습니다. 2명 받았고 아무 계획도 없었고 그냥 2명을 받아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고1만 시작을 했었습니다. 고1만 시작을 했었고, 간혹 가다가 이제 한두 명씩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중3까지는 받았었는데, 첫 해에는 고1, 2 정도까지만 진행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년을 보면 12월에 개원을 했고요.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7월 달에 2021년 7월에는 학원을 확장을 했습니다. 우선 학원 세운 지 한 6개월 만에 학생들이 10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고 어머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탐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학원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해가지고 6층에 지금 4개의 장소가 다 보든교육 거고요. 6층은 저희가 전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도 우리의 아름다운 시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선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학생들이 입시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입시 컨설팅을 시작한 이유는 아이들이 보통 고3이 되면 컨설팅을 2곳에서 받더라고요. 한 곳은 대치에서 받고 한 곳은 평촌에서 받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유튜브에서 어머님이 인상 깊게 받은 컨설턴트한테 가고, 그 다음 3곳에서 모두 다 다른 곳을 얘기했다면 점집에 가시더라고요. 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에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나,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해서 학생들한테 받아봤더니 대치는 과천을 좀 좋게 봐주는 편이에요. 좋게 봐주는 편이에요. 근데 전국 단위로 보면 과천을 조금 후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과천과 인덕원이 묶여 있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유명한 컨설턴트님을 학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대치에서는 과천을 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평촌이 과천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대치에서는 과천을 분리해서 좀 괜찮게 봐주는 편인데 평촌은 또 과천을 굉장히 좋게 봐줍니다. 굉장히 높게 쳐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촌에서 컨설팅을 한 것과 대치에서 컨설팅을 한 것을 보면 한 라인이 차이가 나는데 평촌이 과천 아이들을 한 라인 더 높게 봐줍니다. 그래서 두 라인이 항상 충돌해요. 엄마들은 평촌의 컨설팅을 믿고 싶어요. 왜냐면 좀 더 높고요. 대치의 컨설팅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대치동이니까요. 뭔가 데이터가 많을 것이다. 근데 유튜브에서 전국 단위로 활동하시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찾아가셨을 때는 과천을 좀 더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라인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못 정하시니까 그 세 개 중에 또 점집 가서 아 이렇게 받았는데 어디 갈까요?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 돈을 계속 쓰시는 경향이 있어서 안 되겠다. 과천 전문 컨설턴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과천에서 대학교를 서울대와 카이스트 보낸 저희 실장님이 계셔서 그 실장님을 불러다가 저희가 진로진학 팀을 진로진학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정말 소수의 인원부터 컨설팅을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대치와 평촌 걸 비교해서 어떤 라인을 잡아야 되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입시를 과천에서 책임질 수 없는 곳 이것에 대한 좀 편견을 깨보자라고 계속 시도하고 있었어요. 학원의 불모지였죠, 원래. 원래 학원의 불모지였고 제가 왔을 때도 학원이 매우 없었던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부동산이랑 제가 얘기할 때 과천이 학원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왜 어렵냐면 우선 새서울 같은 학원의 인가는 25평이 넘어야 돼요. 근데 새서울 상가 같은 경우에 칸이 굉장히 작게 잡혀져 있죠. 그 한 칸이 24.5평인가로 잡혀 있어요. 학원 인가가 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옆에 두 개가 한꺼번에 잡혀야 되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슈르 같은 데도 매우 칸칸이 작게 되어 있어서 큰 학원을 처음에 입주할 때 들어가지 않고서는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고 그리고 여타 아시는 뭐 종로나 뭐 그런 다른 학원들이 대형 학원들이 과천을 이미 다 탐방하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대형 학원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무리해서 저는 잘 하고 있는데 힐스테이션이 생기면서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고 근데 여전히 고등의 싸움이 좀 더 치열해졌지만 중등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일수록 좀 더 멀리 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중학교 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키워서 내신 성적을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한계점이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영어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벽은 중학교, 문헌중학교, 과천중학교가 영어 시험에 서술형이 없습니다. 서술형이 나와도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하는데 고등학교 과천중앙고, 과천고, 그 다음에 과천외고까지 다 서술형이 존재하고 특히 중앙고나 과천고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35점에서 40점까지 서술형으로 내신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그저 A등급을 받기 위해서 객관식 연습만 시키시다 보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서술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3월 달부터 내신만 준비해서는 성적을 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한계점으로 느낀 건 과천에서 사실 중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 중에 객관식과 모의고사에 중점을 맞춘 학원이 있다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맡아서 내신 성적을 잘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저희가 받아서 성적을 낼 수 있는 당연히 과천에 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촌에서 최선호 학원 같은 데 다닌 아이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런 중학교 관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었으나 약간 무산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여담이고 오늘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등 선생님 한 명 모셔왔어요. 한 번 모셔와서 그분이랑 이제 서술형 교재를 만들고 막 이런 도전을 했었는데 그분이 지금 저희 부원장님과 결혼하여
결혼해서 한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중등이 정체됐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제대로 중등을 또 다시 한번 기획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더니 약간의 한계점이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과천중과 문헌중을 합반하는 수업이었다는 거예요. 두 반을 내신을 동시에 하기가 저도 조금 버거웠던 상황이어서 과천중과 문헌중을 분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중앙고 학생들이 지금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4명, 5명에 1명은 보듬을 다닙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전교생이 500명이라고 친다면 저희 학원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한 100명이 넘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5분의 1, 20% 정도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등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문헌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10월 달에 문헌 캠퍼스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문헌 앞에 오픈을 하는데 그 오픈을 하게 된 계기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라서 문헌초 앞에 그 건물이 2개 있는데 지금 그중 하나의 건물에 자전거 가게가 들어왔어요. 바이시클 테크인가? 아세요? 그 건물에 2층이 지금 전층 공사 중입니다. 그 전층 공사 중인 게 스터디 카페로 전체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의 꿈이 그거거든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좀 늦게 퇴근하는 편이라 공부하다가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다시 올라와 라고 하고 싶거든요. 사실 저희 저쪽 클리닉 방에는 저쪽이 인가를 받아가지고 스터디 카페로 그냥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저쪽에 애들을 12시까지 남기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꼼수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는 실제로 아래층이 전층 스터디 카페로 운영이 돼서 저희가 그 건물에 3층을 계약을 했고 10월 달부터 문헌중학교 학생들은 문헌 캠퍼스에 가서 문헌중 학생들만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 캠퍼스가 좀 구분이 된다는 거 여기 문헌 캠퍼스 오픈했고 저희가 이번에 재원생을 올해는 400명을 넘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100명씩 늘어가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학원이고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재투자를 하는 학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신희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오실 선생님이 우선 한유빈 선생님. 한유빈 선생님은 외대 영어 교육과 그리고 중국어 교육과 2개를 복수 전공하셨고요. 안양외고 나오셨고 지금은 외고 담당과 중등 특목만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등에서 특목으로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외고로 데려가시는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실 선생님은 이민아 선생님이고 저희 거의 오픈 때부터 같이 함께한 선생님이고요. 작년에 메가스터디랑 좀 병행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중등에 조금 탐을 내고 계시는 상황이고 정말 꼼꼼하게 정말 많은 것을 통솔하며 이끌어낼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을 되게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선생님이다. 근데 굉장히 또 친근한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데이지 선생님 궁금해서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너무 뿌듯한 게 데이지 선생님과 함께 과천으로 옮겨오는 평촌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촌에서 대치로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이 여기에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평촌 애들이 일로 온대요. 그래서 저 진짜 너무 뿌듯해요. 우리가 평촌으로 가지 않고 과천에서 평촌에 대치 가던 엄마들이 여기에 좋은 학원 있으면 평촌 애들도 대치 갈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천에 정말 괜찮은 선생님들 많이 모셔오고 있고 제가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작년이 아니라 정말 몇 년 동안 저는 대치에서 제가 꽤 많은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고 인터넷 강의도 좀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라서 아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많이 데려왔었습니다. 많이 데려왔는데 거기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좋은 선생님을 제가 정말 비싸게 데려옵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오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제가 맞춰드려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데려와도 어머님들이 과천에서 특히 과천의 어머님들도 과천에 조금 빡센 기준을 가지신 것 같아요. 과천의 소수정에다 이러면 인기가 없나? 근데 사람이 많다 그러면 과천에서 대형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대치에 더 큰 대형을 보내시곤 하거든요. 전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좋은 대치에서 진짜 50명씩 하는 선생님들을 되게 큰 돈을 데리고 왔는데도 어머님들이 네가 먼저 가봐 하면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해보고 애들이 모이지 않으면 아, 과천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떠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시대인재에 계시고 그 어머님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서 또 대치해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 진짜 데이지 선생님도 정말 어렵게 데려왔거든요. 정말 어렵게 데려왔고 이 선생님이 최저로 맞춰야 되는 학생의 명수는 10명입니다. 네.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반을 꾸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대치에 지금 SNT에 계시고 그 다음에 수서 쪽에 계시고 개포 쪽에 계시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서 듣고 있는 상황이자 지금 과천에서도 데이지 선생님 왔을 때 저희한테 문의가 온 어머님이 계셨어요. 한 두세 분 정도 계셨거든요. 대치에서 초등학교 때 데이지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지 선생님의 수업은 중2까지 그리고 중3 여름방학까지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 수능을 향해 가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정말 어려운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명이 연사를 드릴 거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학원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의 과천고 중앙고 1학년은 35명, 1학년에 35명, 145명 중에 3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19.4%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2학년의 경우에는 25.1%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전교생 중에 4명에 1명이 보든교육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1학년이 항상 적고요. 2학년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진짜 저희는 자료가 정말 좋고 그 다음에 그 강의도 정말 좋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놨어요. 클리닉실이라고. 정말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지나갈수록 항상 아이들이 늘어나요. 지금 과천고 1도 똑같습니다. 과천고 1은 9.3%예요. 1학년이 9.3%만 다니고 있는데 과천고 2학년의 경우에 24.2%입니다. 솔직히 다니다 보면 저희 학원의 자료와 강의는 비견할 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역사가 꽤 짧습니다. 2020년 12월이기 때문에 2021년에 개원을 했다고 생각하면 과천에 오랫동안 있었던 학원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저희 학원은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신생학원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적을 만들 수 있는 그 뿌리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학생들의 커리큘럼에 참여해서 현재 교재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미리 당겨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돌아간다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중학교 때는 서술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마다 특징들은 좀 있습니다만 저는 모의고사와 객관식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학원은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학교 때 점수에 치중하기보다는 고등학교 때 가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미리미리 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쓸 것이 많고 이제 단어도 스펠링 시험으로 보고 모의고사 시험은 저희는 기본 실력을 쌓는 그래서 라이팅에 더 집중하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우수사 성적인데요. 우수 성적자가 많은데 자료가 저희가 남아있는 걸 긁어있다 보니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선 2022년에 제가 처음으로 그때 중등 선생님들이 잠깐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저희는 전교 1등을 진짜 많이 만들고 여고 1등, 중앙고 1, 영어 1등급 전체 7명 중 2명, 영어 1등급 6명 중 2명 이렇게 굉장히 등급 1등급과 100점의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항상 포진해 있는 걸 아실 수 있고 2022년에 대입 결과가 1명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 가르친 고3이 딱 1명입니다. 딱 1명 가르쳐서 이 아이는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에 들어갔고요. 지금도 아직도 조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가면 1등급 비율이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조금씩 늘다가 이번에는 대학을 4명을 보냈습니다. 4명을 보냈는데 이때는 서울대 그리고 고대 그리고 울산대 의대 그리고 고려대 중어중문 요렇게를 보냈고요. 2024년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7명 중 3명이 보든교육 학생이었습니다.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오픈했었을 때 이제 중3 고1이었던 그 학생들을 키워서 보냈을 때 작년에 대학을 제일 잘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전북대 의예과 간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좀 특별하죠. 왜냐면 여고에서 의대를 갔기 때문에 좀 특별합니다. 여고는 90명, 98명 정도로 마감을 해서 1등급의 퍼센트가 굉장히 1등급 퍼센트가 4%이기 때문에 4명, 3명, 4명만 1등급인 상황이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물리, 그 다음 생물 같은 것들이 선택 과목을 그 과목으로 선택한 아이들이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등급이 딱 한 명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뚫고 저희 학원에 중3부터 고3까지 다녔고요. 그다음 컨설팅도 저희 학원에서 받아서 의예과와 의예과 2군데에 붙어서 한 군데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다음 고대 중어중문 그 36대 약학과, 그다음 고대 전기전자, 과천 대학 잘 가죠. 잘 가요. 잘 갑니다. 내신으로 가기도 좋고요. 수능으로 가기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내신으로 가기가 좋다는 거는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특목으로 많이 빠져서 거기서 알아서 고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1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공부를 조금 안정적으로 꾸준히만 해줄 수 있다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 사범대도 있어요. 그쵸? 이 친구는 체격과인데요. 이 친구도 저희 학원 2년 넘게 다녔고 지금도 이제 여기서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대 체격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경제학과, 세종대 사이버국방과, 한양대 경제금융, 경희대 일본어과, 한국교원대, 단국대 퇴계혁신컬리지, 홍익대 동양학, 한동대 자율전공, 경희대 프랑스어, 가천대 자율전공, 한양대 국제학부, 가천대 자율전공, 이대 간호학부, 가천대 바이오로직스, 세종대 지구자원 시스템공학과, 가천대 자율전공까지 이렇게 보냈고요. 이 학생들 모두 다 현역입니다. 네, 다 현역으로 간 학생들만 제가 모아놨어요. 왜냐면 재수해서 보내고 제가 보낸 거 아니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빼고 이것만 가져와도 이 정도입니다. 잘 갔죠? 잘 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컨설팅한 학생들 2명 중에는 2명은 학교에 불려갔대요. 학교에 불려갔대요. 어떻게 갔냐고. 왜냐면 여고에서 의대를 뚫기도 쉽지 않았고 여기에 사실 가천대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학생한테 제가 허락 받았어요. 가천대 자율전공으로 붙었는데 중앙고에서 5등급이었습니다. 5등급이었는데 컨설팅 하나로 보낸 학생입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했고 생기부를 좀 잘 챙겼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머님들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컨설팅은 어차피 대입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미리미리 공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저기 부탁을 해서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목을 갈까 어딜 갈까 했을 때 과천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2025학년 이거 이번 1학기거든요. 1학기 거 모아봤는데 사실 중등은 그냥 만점자만 적었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앙고 1, 중앙고 2, 과천고 1, 과천여고 1, 과천외고 2 이렇게 해서 영어는 전교 1등만 거의 6명입니다. 그러니까 과천고 1, 2, 중앙고 1, 2, 여고 1, 그 다음 외고 2까지 6명이 저희 학원에서 전교 1등이 나왔고요. 저희 학원에 그 오해가 가끔 있긴 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긴 합니다. 많이 다니긴 하는데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료는 저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족할 수 있고 계속 챌린징한 좀 도전적인 자료와 좀 재밌는 자료로 아이들을 꾸준히 연습시키고 있고요. 이번 1학기 때 과천고2 영어 1등급 7명 중에 4명, 그 다음에 영어 전교 1등 1명, 아이고, 1명 중 1명, 1명 중 1명. 거의 이번 학기는 중간기말 다 통틀어서 거의 전교 10등 안에 저희 학원 학생들이 한 6, 7명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압도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고 1 기말고사도요, 100점이 2명인데 2명 다 저희 학원 학생이고요. 중앙고 1, 중간고사, 이거 조금, 이게 있네. 중간고 1, 중간고사 100점 1명, 중간고사 100점 1명 중 1명이 저희 학원 학생이고요. 과천고 1, 중간기말 모두 100점이어서 1명이 전교 1등도 저희 학원 학생입니다. 이거는 사실 만들어진 학생도 있고요. 조금 원래 좀 센스가 있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칠까를 요거 시간표를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1부터 볼게요. 중1의 교재를 보면요. 리허설 1, 트레이닝 1에서 30, 마이갓 와박형 1, 탭스 독해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리허설 1은요.
그 문법 객관식을 공부하는 1000문제짜리 교재고요. 그 다음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고요. 마이갓은 고등학교 내신 대비서입니다. 이거는 전국 단위로 팔리고 있는 내신 대비서고요. 요거를 학생들이 미리 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포인트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책에 당연히 서술형도 들어있고요. 탭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해를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 어떤 학원들에서 고1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소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등 때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근데 모의고사는 풀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과 작년에 이슈였던 전쟁 문제, 휴전 문제, 그다음 뭐 협약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석유나 이런 주식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최근 이슈였던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자꾸 소진하면 애들이 이걸 한글로 선생님들한테 풀이를 듣게 되다 보니까 듣다 보면 대충 주제가 잡혀서 애들이 감으로 찍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배경 지식은 좀 가르쳐 줘야 되겠고 좀 어려운 문제 풀었으면 좋겠는데 고1 기출,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을 소진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탭스 독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반을 보더라도 천일문 그래머 2, 천일문 라이팅 3, 마이갓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라이팅을 저희는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갈 겁니다. 애들은 조금 싫어해요. 아니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계속 써야 되냐고요. 근데 무조건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못해요. 번호로 찍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1 A, B, C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성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레벨 테스트 기준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중1 A랑 B랑 C의 성격은 좀 다른 게 1은 문법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2는 문법, 작문, 독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듣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C반 같은 경우에 듣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듣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듣기가 있는 반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가면 중2에도 보면 중2 A, B, C가 있고요. 요거는 B, C반이 과천중, 문원중으로 나눠져 있죠. 이제 문원중학교 학생들은 시험이 있을 때는 문원캠으로 다 이동해서 문원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다음으로 나오신 한유빈 선생님은 문원캠으로 이동하십니다. 저희 학원에서 지금 일하신 지 한 2년차 되셨고 계속 외고랑 특목을 하시다가 문원에서 특목고 갈 아이들을 키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문원캠으로 이동을 하실 거고 그 문원중 내신과 그 다음에 특목자사 좀 어려운 내용 외고 갈 학생들 북일고 신성고 동상고 이쪽을 갈 학생들을 좀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목 얘기는 한유빈 선생님한테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원 자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